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요즘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농촌의 일손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현재 농촌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4월에서 5월이 되면 이제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사과 적과도 이루어지고요. 또 다양한 이런 파종도 이루어지고 네. 정말 농번기에 우리 농업인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요. 또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농촌의 일손이 또 필요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농촌에는 급격한 노령화와 또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일손 구하기가 날이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인력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 예로 안동의 대표 농작물인 사과의 경우에는 약 2,500평 정도 사과나무에 800주 정도 되는 사과나무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적과 시기와 수확 시기에 20일 정도 되는 많은 기간 동안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적과가 한 20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하루에 2명 정도는 평균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농가가 같은 시기에 인력이 모두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분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네. 또 단기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과 적과를 하면 그 네. 현장에 가보면 사과가 이렇게 많이 열매가 달렸는데 네. 한 5개 중에 한 가지 좀 오른 그 적과를 제외하고 나서 다 싹둑싹둑 잘라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잘라줘야 하는 작업이 사실 오랫동안 그 사과나무를 봐온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을 남기고 잘라야 하는지 알지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가서 단기적으로 그야말로 근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선별하는 그런 눈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의성 마늘 농가들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파종기에는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일손을 조금 덜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수확기에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농가에서 같은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 시기에는 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도 힘든 데다가 인건비도 상승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률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농민들에게 물어보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일당을 10만 원 정도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밥값과 뭐 차비까지 다 합쳐서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오르면서 한 30%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확기와 적과 시기에는 수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인건비를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하루 네. 일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71.5%가 코로나19 이후에 영농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영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 농업 기계화율도 정식 작업은 12.2%, 수학 작업은 31.6%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인력 수급 문제와 인건비 증가로 이 농작물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산물 집산지인 영천이랑 의성 지역의 농민들 같은 경우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인력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고요. 네, 앞서도 언급했듯이 농촌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부 농가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건비 16만 원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마늘밭을 갈아엎은 그런 농가의 사례도 네. 있었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죠. 네. 네. 이와 같이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어서 빨리 우리 농업인들의 일손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네요. 네. 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짚어드리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계절 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요. 네. 또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 작업반을 구성해서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런 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영농 작업반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그 작업장마다 조금의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작업 반장이 있는 그 영농 작업반마다 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평가를 받게 된다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3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국이 어려워져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던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올해부터는 상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가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법무부에서 경상북도에 배정한 규모는 12개 시군으로 1,614명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상반기 3개 시군 821명이 배정된 것에 비하면 약 196%, 20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현재 도입 시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입국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절차가 사전에 잘 진행이 돼서 농번기에 차질 없이 네.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대한 설명과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3가지 운영 방식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력 중개센터도 늘리고 체류형 영농 작업반 시범 운영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간 공공 인력 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 추가로 도입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공공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류형 영농 작업반을 운영을 하는데요. 특정 시기에 근로 인력이 1개월 내외 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체류형 영농 작업반은 근로자에게 숙박시설과 같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서 네.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네. 돕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체류하면서 숙련된 기술자가 뭐 사과 적가나 아니면 네. 수학 같은 걸 도와줄 수 있겠죠. 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수확 작업을 위해서 570여 명의 인력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이 사업과 함께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을 했던 도시형 인력 중개센터를 올해는 농협중앙회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도시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인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농식품부가 농번기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시군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력 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또 지난해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을 네.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우리 경북에서는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그리고 영양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의성, 청송은 인력지원센터와 또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체류형 영농 작업반 앞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또 시범 도입할 걸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은 앞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최대 7개소로 늘릴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확대 운영을 통해서 농가에 차질 없이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영양도 국내 인력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배정을 받아서 농번기 일손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내 전 지역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제 농가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일손 돕기의 실효성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당 시군에 농번기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계획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표본 농가와 이장, 품목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조사도 실시해서 인력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계획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약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농촌을 도울 예정인데요.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8천 명이 우선 배정이 됐고요. 또 1월에서 2월간 2달간 795명이 입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예정이 돼 있고요.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 참여도 확대가 되는데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올해부터는 상시 허용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죠. 네. 네, 그리고 허용 대상도 유학생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67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참여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변경 시에 가점을 주는 그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절 근로자 참여, 모집 안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도 할 예정이고 출입국 기간의 허가 절차도 간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손 부족 현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력중개센터에서 인부를 수급받을 때 배치된 인력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실제로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 경험한 그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5명이 배정됐다가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인부를 데리러 가면 한 3명이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북도에서는 국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39개소에서 5개소 확대돼서 22개 시군에 4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요청에 배치된 근로자가 갑자기 취소가 되더라도 여유 인력을 상시 준비해서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관내 그리고 관외 취업센터, 일자리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인력 확보 경로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네, 경로가 다각화되면 좋을 텐데요. 네. 네, 농촌 인력 문제 대안으로 기계화 비율 상향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은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낮은 밭 농업 기계화 비율 실태를 제시하고 또 획기적인 상향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데도 우리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밭 농업 기계화율이 많이 부실하다는 건데요. 의원은 이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가 12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는 0.9% 증가했지만 채소를 비롯해서 반농업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19.8%까지 증가했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네, 논농업 기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8.6%로 거의 기계화가 끝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농업의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아진 수치긴 하지만 우리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이나 정식 그리고 수확기에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각각 12.2% 그리고 31.6%에 그치는 바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와 각종 농자재를 구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필요성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최근 영양군은 영농 성수기를 맞아서 지난 19일부터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주말 비상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농기계 사용 수요가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농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6월까지 평일과 주말인 토요일에도 임대 농기계 대여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잘된 사례로 청송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방문해서 농기계 정비 수리와 농업인 기술 교육을 병행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자가 정비 수리와 같은 그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이 같은 노력들은 영농철에 일손을 덜고 또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든든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지원이네요. 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와 환경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와 노동 환경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차별적인 임금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재작년이었죠. 2020년 연말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기도 포천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농업, 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사업장 약 500여 곳, 근로자 약 3,800명에 대한 조사가 나타났는데 외국인 근로자 70%가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냉방, 난방, 목욕, 화장실, 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는 많았지만 잠금 장치가 없거나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가 없는 경우가 좀 다수였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1월 고용허가 신청 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또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도 9월까지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농가는 고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저는 이런 처우 개선은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정부가 실용적인 개선 방안을 이렇게 개진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열악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제가 짚어본 만큼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시범 도입되고 또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런 계획들이 계획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농업인들 또한 도입되는 지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농가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나타난 현상들과 또 수확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다르다 보니까 장목반과 또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리 농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뒤에 논의 검토해 본 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